출연료는 뉴스 대담 출연하면 한 정도 주시고요. 또 라디오는 한 안녕하세요. 학교랑 법이랑의 이미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골치 아픈 법리 얘기를 잠깐 뒤로 밀어두고 구독자님들 또는 주변인 분들께서 뭐 강연 같은 데서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라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변호사의 워라밸은 어떤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특히 교직에 계시다가 변호사로 좀 전향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너무 바쁜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워낙 다양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워라밸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제 이야기만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개업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가 정한 시간에 좀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정해놓은 기준은 원래 이렇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출근을 해서 오후 6시에 퇴근을 하는, 언뜻 보면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는 삶이죠. 기준은 이래요. 기준을 그렇게 정해놓고 주 2회 점심시간에 PT도 받고 주 1회 테니스도 하고, 어찌 보면 정말 이 정도면 변호사 할만하다라고 이제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데, 문제는 실제 그렇게 운영되고 있진 않죠. 왜냐하면 개업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을 하는 만큼 돈을 버는 구조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야간 근무, 주말 근무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경찰 수사 입회를 주말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주말에 일부러 잡는 거거든요. 주말에 잡는 이유가 보통 경찰 수사 가면 한 3-4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평일에 경찰 수사를 갔다 오면 제가 원래 해야 될 일들을 많이 못하고 서면 써야 되는 것들이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좀 주말에 일을 잡아놓고 평일에는 다른 일에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유튜브도 주말에 찍어야 되고 언론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상 주말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변호사한테는 매우 소중한 법원 휴정기라는 게 있는데요. 변호사들의 방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법원은 여름과 겨울에 각각 2주씩 휴정을 합니다. 재판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그 시기에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춰서 휴가를 가는 분들이 많고요. 저도 웬만하면 휴정기에 맞춰서 아무리 바빠도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변호사라고 하면 교도소, 구치소 이런 것도 궁금하다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저도 교도소나 구치소에 자주 가는 편이긴 합니다. 대법원 국선변호인도 현재 하고 있고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접견을 자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들은 일반인들처럼 접견실에서 접견을 하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 보시면 일반인들이 접견 가면 이렇게 가림막이 있고 그 사이로 전화기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아예 교도소의 철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수용시설 안에서 접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용자들과의 가림막도 없고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접견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섭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 변호인인 저를 공격하진 않을 거라고 믿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또 신기한 건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서 수용자분들끼리 서로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분이 교도소에서 연락이 와서 변호사님을 소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교도소 내에서 평판이 좋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연락을 받은 적도 몇 번 있는 걸 보면 그분들끼리 변호사에 대해서 확실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방송 관련 질문들도 많은 분들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방송을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어서 잘 알지 못하는데 확실히 다른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몇 가지 이야기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방송에 나간다거나 유튜브를 찍는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출연료라든지 방송국 대기실 메이크업 이런 거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먼저 출연료는 생각보다 약소합니다. 방송국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뉴스 대담 출연하면 한 15만 원 정도 주시고요. 또 라디오는 한 10만 원 정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뉴스 대담 말고요, 얼굴 오래 나가는 방송 프로그램 있잖아요. 100분 토론 같은 거. 그런 방송은 한 50만 원 정도 주십니다. 그리고 방송 섭외는 어떻게 알고 오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로 사무실 통해서 섭외가 처음에 왔었고요. 초창기에는. 나중에는 방송국에 계신 작가님들이나 기자분들끼리 서로 연락처를 공유하시는지 핸드폰으로 오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일단 방송에 몇 번 출연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줄줄이 연계적으로 출연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알기 어려운 정보인데 TMI 정보를 드리자면, 과연 방송국은 헤어 메이크업을 해주는가 이게 궁금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누가 물어보셔가지고요. 기본적으로는 헤어 메이크업을 해줍니다. 뉴스 대담 같은 경우에는요, 방송 시작 한 20분 전까지 오라고 해서 헤어 메이크업을 해주시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여자 출연자의 경우에는 20분 안에 만족스러운 헤어 메이크업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은 제가 하고, 제가 헤어를 잘 못 만져서 헤어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인조 속눈썹 있잖아요. 방송에서 다 이렇게 속눈썹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인조 속눈썹은 출연자 개인이 가져와야 붙여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조 속눈썹 하나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날 아이미 속눈썹 들고 다닙니다. 아이미 36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본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미리 나오느냐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뉴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섭외 자체도 좀 하루 전날? 아니면 당일 오전에 하는 경우도 있어서 대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쪽대본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떤 날에는 질문지도 겨우 읽어보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충실하게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앵커가 재량으로 예상 못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불킥하게 되는 그런 답변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컨디션도 좋고 분해 활동이 빠른 시간대에는 대답을 꽤 잘 하는데요. 이상하게 저녁 6시 넘어가는 녹화는 대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JTBC 뉴스룸에 나갔을 때 앵커님께서 그 대본에 있는 순서대로 안 물어보시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바보같이 정말 동문서답을 한 경험이 있었어서 지금도 자다가 이불킥을 할 정도로 좀 부끄러운 경험이기도 합니다. 방송을 계속 하다 보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몇 분들이 반복적으로 물어봐 주시는 질문이어서 변호사로서의 제 삶이 어떤지, 워라밸은 어떤지, 방송 출연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Q&A를 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메일 남겨주셔도 좋고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